한국에선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여기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온 영국 여성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인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인연이 깊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는 1980년대 한국을 수차례 다니시며 일을 하셨고 그 당시 회사의 수입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면서 한국의 거래처에 자주 방문을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여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한국에 다녀와서 작은 기념품들을 한 번씩 사서 오시곤 했어요. 88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마스코트였던 호돌이 열쇠고리를 사오신 적도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친숙한 나라인데 그때만 해도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패션 관련 일을 하다 보니 각 나라의 의류 산업에 대한 조사와 동향들을 살펴보는 업무를 보게 되는데 늘 한국의 패션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패션 산업에서 한국은 모두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저희 회사에도 몇 년 전 영입한 한국인 직원이 여러 명 있고 그들이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은데요. 작년에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못 가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휴가를 활용하여 시장 조사 겸 여행도 즐길 생각으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기쁜 건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다는 거죠. 젊은 시절 한국을 여러 차례 다니셨던 아버지는 한국을 못 가본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면서 무척 그리워하셨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날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한국을 다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너무 기뻐하셨는데요. 오래전 한국에서의 일들을 추억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인, 너와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매체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접하긴 했지만 얼마나 변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단다. 아빠가 한국을 방문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1980년대 한국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수출이 증가하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였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을 일구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단다. 전쟁 직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7달러였는데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수치였냐면 그 당시 가나가 100달러, 필리핀이 200달러였거든. 그런 나라가 50여 년이 지나 국민 총소득이 2만 달러로 약 380배 성장을 한 거지.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10위권 내에 큰 경제 규모를 이뤄냈단다.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게 첫째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빨리 일을 끝낸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표정이 밝고 잘 놀기도 한다는 것이었어. 한국인들은 노래와 춤을 참 좋아했는데 긴 업무 시간으로 피곤에 찌들었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거든. 그때 정말 성실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을 했었단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했지만 직접 겪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또 새로웠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국 절차가 길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빨리 끝나게 되어 너무 다행이었죠. 아버지는 인천공항을 둘러보시더니 80년대에는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했었다면서 너무나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시고 많이 놀라워하셨습니다. 한 번은 카메라를 한국에 들고 들어오다가 세관 휴대폰 신고대에서 딱 걸려 물품 보관대로 보내야 했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인천공항을 보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영국의 히스로 공항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용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을 보고 나니 히스로 공항은 정말 형편없는 공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출국 절차가 심하게 오래 걸리고 공항 직원들은 일 처리가 느리며 무례한 경우가 많거든요. 인천공항의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히스로 공항은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턱없이 모자라서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인천공항은 승객의 편의를 생각한 자리가 넉넉했고 매우 깨끗한 환경이었죠. 가끔씩 쥐를 보기도 하는 영국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인천공항의 곳곳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료 샤워실과 인쇄 업무도 볼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카페,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면 긴 대기 시간이 힘들 수 있는데 키즈존과 유아 휴게실도 갖추고 있었어요. 사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한 이런 장소와 시설들이 감동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의 한국을 본 아버지는 한국인의 배려의 문화가 이런 곳에도 잘 묻어 있는 것 같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거래처 직원과 아침 일찍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긴장도 하고 속도 불편해서 힘드셨다고 해요. 그걸 본 그 직원분은 다음날 아버지를 만날 때 죽이라는 것을 보온병에 싸와서 드시라고 전해줬다고 합니다. 점심때 그 죽을 드시고는 속이 편안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속이 불편할 때면 그 죽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은 버스와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무척 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하철을 이용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지하철을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을 여행한 동료 직원이 한국에 가게 되면 꼭 한국 지하철을 타봐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이용해보기로 한 거죠. 아버지는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면서 30년 전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했었고 택시도 자주 탔었지.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복잡해졌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도 놀라웠고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도 신기했죠. 열차 도착 안내 스크린도 있었으며 밝고 환한 조명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이 제때에 도착한다는 것도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연착이 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영국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답니다. 영국의 지하철과 다른 점은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새치기를 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었다는 동료의 말이 생각났는데 정말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열차 안은 사람의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어르신들이 타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말하나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시간에 가르쳤던 예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시고 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아버지께서 먼저 포크를 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죠. 이 예절이 우리 집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행해졌는데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가 이 모습을 보더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지하철 안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었는데 쓰레기통조차 없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치우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죠. 영국의 지하철에는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쌓여 종점에 도착하면 굉장히 더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가방 지퍼를 열어두고 졸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도 보였지만 아무도 그 가방을 탐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헤드폰이 떨어지자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면서 떨어진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졸고 있던 학생은 얼른 자신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다시 눈을 감더라고요.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 때문이겠죠. 지하철에 타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 내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1980년대에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던 70년대에 파독 근로자와 베트남 파병 등을 하기도 했지. 결국 반도체 첨단 산업을 발전을 통해 한국의 핸드폰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지. 실제로 영국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핸드폰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현재 이용자는 애플이 많긴 하지만 다음에 핸드폰을 구매한다면 삼성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저 역시 삼성전자 핸드폰을 사용 중이고 튼튼하고 고장이 잘 나지 않으며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핸드폰이 이렇게 세계적인 제품이 될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한국의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의 효율을 중시하고 뭐든 빨리 해내려는 국민적 특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죠. 한국인의 일처리 능력과 속도는 저희 회사 한국인 직원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직원보다 2배는 빨리 일을 처리합니다. 이해력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아무튼 다 빨라요. 그게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직원들의 일처리가 너무 늦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특히나 관공서에서 일을 한번 보려고 가면 직원들의 느려터진 일 속도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 다른 영국인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 근처의 식당에 가기로 하고 아버지께서 드시고 싶어하는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식구는 닭 요리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먹는데 치킨 티카 마살라를 많이 해먹습니다. 닭고기를 넣은 카레 요리의 한 종류인데 매콤한 토마토 소스의 맛이 일품이랍니다. 그리고 닭을 구워서 먹는 로스트 치킨도 자주 해먹는 편인데 담백한 맛이 나고 구운 감자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삼계탕을 직접 주문하셨는데 한국을 여러 번 다니시면서 공부한 한국어 실력이 여전하시더라고요. 삼계탕 3인분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식당의 한편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것도 신기했고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이런 좌식 문화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이고 한국은 예전부터 바닥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예전에는 이런 식당이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삼계탕집은 메뉴가 3가지였는데 온나물을 넣은 옥계탕과 엄나물을 넣은 약계탕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음식은 삼계탕보다 가격이 더 비쌌고 몸에 더 좋다고 쓰여 있었지만 약재가 들어간 만큼 조금 겁도 나서 삼계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식당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반찬은 조금 단촐하게 나왔어요. 깍두기와 배추김치, 그리고 쌈장에 찍어 먹는 고추와 양파, 마늘이 나왔습니다. 쌈장은 영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소스입니다. 브라운 소스라고 불릴 정도로 마트에서 잘 팔리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어요. 김치가 조금 특이했는데 제가 알던 김치가 아닌 겉절이라고 불리는 김치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김치보다 더 아삭했고 양념을 금방 버무려서 낸 것처럼 싱싱한 맛이었습니다. 겉절이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한국의 전라도에 방문을 해서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김치를 맛보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면 서울에서의 김치 맛과 너무 달라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서울의 김치는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지만
전라도의 김치는 뭔가 진하고 더 빨간 색깔이었고 야채 종류가 김치에 더 많이 들어있었다고 하셨어요. 간이 조금 센 편이어서 좀 더 짠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때 같이 계시던 한국분이 한국의 김치는 지방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셨대요. 한국의 김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엄마는 한국의 김치를 꼭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아직 만들어보지 못하셨답니다. 조금 기다리자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삼계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음식도 진짜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뚝배기에 담겨있는 닭은 생각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연계라는 어린 닭이라고 했어요. 살이 부드럽고 더 맛이 있다고 직원분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삼계탕의 국물이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은은한 약재와 인삼의 향이 났고 닭의 감칠맛이 국물에 잘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삼계탕 식당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닭뿐만 아니라 오리도 이렇게 끓여서 오리백숙이라는 것을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삼계탕처럼 여러 약재를 넣어서 푹 끓여 먹는다고 했는데 오리백숙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이 많아서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식당이 장사가 잘 되나 하고요. 너무 궁금해서 직원분께 물어보니 오늘이 복날이라서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날이 있는데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런 시기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을 먹는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더운데 차가운 음식을 안 먹고 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이고 여름에는 기력이 떨어져 따뜻한 음식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삼 또한 따뜻한 성질로 몸을 회복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죠. 음식에서도 한국인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엄마도 삼계탕을 드셔보시더니 앞으로는 닭을 구워 먹지만 말고 이렇게 끓여서 먹어야겠다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 옆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분 되지 않아 커피를 준비해줘서 한국의 빠른 문화를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부모님과 한국의 빠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답니다. 저는 이날 겪은 일들을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모두들 믿기 힘든 표정을 짓더군요. 한국에서 즐거웠던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느려 터진 영국의 시스템에 며칠간 적응이 안 돼서 혼났답니다. 한국의 빠른 문화가 저를 힘들게 만들어 놓았네요. 오늘은 영국에 사는 제인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해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가는 곳마다 빨리 처리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저 역시 한 번은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니 그 다음날 방문해서 바로 해결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생각과 좋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